이건가? 맞아? 아니 누군지 몰랐잖아요. 괴롭히지 마라. 울리지 마라. 괴물 이모 누구야? 어디야. 괜히 어디 가시고 계시죠? 나 등원하러 가고 있어. 등원. 몇 시죠? 7시 50분. 얌전히 앉아있는다. 얌전히 있을 때 조용히 해야 돼. 떼떼야. 닮았어. 짜증나. 아 귀여운데 닮아가지고 짜증나. 전제가 잘못됐네. 닮았으니까 귀여운.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요 등원하고요 인천지방법원 가서 10시 넘으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수강생들 마지막 조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입찰하는지 보여드리고 선정한 물건 오후에 임장하고 이제 조사하는 거 같이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식사 같이 하고요 카페 가서 물건에 대한 좀 브리핑, 제 생각은 어떤지, 입찰해도 될지, 어느 정도를 써야 할지의 정도 의견을 드리는 편입니다. 갔던 물건을 5명 계시는데 한 조마다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입찰한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임장 가기 전에 조사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무조건 조사를 하죠. 손품 조사라고 해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을 한 다음에 가야지 이제 조사의 효과가 또 가서 조사하는 효과가 2배 이상 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장님들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격을 그런 걸 좀 걷어낼 수 있어요. 아, 저 사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게 사전조사가 안 돼 있으면 몰라요. 잎사귀도 낙찰 소식이 조금씩 들리던데. 아, 다 보고 있네. 아 그럼 봤으면은 저 봤어요 이렇게 나 항상 보고 있어.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오는 거죠? 성과 내는데 필요한 것만 알려주거든요. 입찰해서 낙찰 받는데 필요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가격 조사나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진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만 강조를 하니까 배우신 분들이 좀 더 가볍게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려봤자 실제로 낙찰 받는 건 어차피 안전한 물건인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 그 지식들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파트, 빌라 이걸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빌라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와 중간중간 잘 얘기를 해줘서, 맨날 얘기하듯이 안 팔리는 빌라도 있지만 팔리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또 다르고, 잘 팔리는 동네에 빌라를 잘 받아서 수리해서 팔면 돈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남으니까. 안나. 안나 줄게. 미안. 걸어봐. 아니야. 괜찮아요. 이모 안녕해. 안녕. 착한 사람이야. 가끔 급발진해서 그렇지 착한 사람이야. 인천까지 얼마나 걸리죠? 1시간 걸립니다. 도착하면 9시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9시 좀 넘어 도착할 건데 피곤하면 차에서 좀 자기도 하고. 오늘은 몇 분 오시는데요? 오늘 5분 옵니다. 저까지 6명, 피디님까지 7명. 다들 사람 많으면 부동산 들어갈 때 좀 꺼려지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번이 14기인가요? 예, 15기랑 16기 같이 하죠. 평일반, 주말반. 어떠세요? 요즘 경매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인생이? 저는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 보니까 다 다른 물건이고 계속 나오고, 와 이런 빌라도 있고, 와 여기 빌라 되게 좋네, 이런 아파트도 나오고, 그 보는 것조차 재밌고, 그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거는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 느낌은 정말 좋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피디님도 어쨌든 제가 투자 안 했으면은 능력자도 몰랐을 거고, 리치스쿨에 속해 계신 또 여러 강사분들, 김 실장님, 실전 투자자분들을 또 알게 되니까 서로 공유되는 또 정보들이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 수강생들한테 또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임장 시간에 뭐 물건 자체를 소개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떤 걸 원하시고 왜 입찰을 못하는지 얘기를 개인별로 듣거든요. 채워드릴 수 있는 건 채워드려야 되니까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공기 좋다. 임장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맞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촬영을 해주겠다고 너무 기뻤지만, 얘가 갑자기 왜 이럴까? 열심히 해야지. 손흥민만큼 벗어야지. 늦지 마라 진짜. 이거 썸네일이. 야, 가보자고. 근데 오늘 이거를 다 한 편에 담을 수 있나? 한 2편 정도? 좋아. 그렇다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같이 해놓고 지 거는 잘라내고 내 것만 또 당했어. 우와 6분에 2,000원. 와 재벌도 2,000원이 조금 아깝긴 하나요? 아니요 전제가 뭐 재벌 6분에 2,000원의 주차료를 받는다. 이거 못 참지.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벌금 딱지 받은 느낌인 거야. 어떻게 투자만 하시다가 네.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한 2년 정도 했을 때 경매로 성과가 있었고 제 기억에는 한 6채? 뭐 7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것들. 그 물건들은 지금도 갖고 있어서 차익으로 보면 1억이 그 6채들은 훌쩍 넘었죠. 그 당시에 싸게 받은 걸로만 치면 1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조금 오른 느낌? 또 거기에 더 시간을 더 쪼개서 남들한테 알려보면 어떨까? 왜냐면 친구들이 와서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하는 거를 그때 막 좀 알렸거든요, 친구들한테. 남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조그맣게 이제 강의를 연 거죠. 강의도 아니야. 스터디처럼 한 3만 원 정도 받고 그러던 게 지금 많이 커졌죠.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좀 알려지게 되고 책도 쓰고 이렇게까지 오게 됐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매에 돈 주고 배우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근데 경매를 돈 주고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00번 이해합니다. 저희 학원이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학원에 갔다 오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요. 말씀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다른 학원에 가서 성과를 못 만드신 분들 돈 내고 갔는데 성과가 안 나오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완전히 성과 집중형으로 가요. 교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투자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지만 그래서 저희 리치스쿨에 성과가 그만큼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목표를 합니다. 딱 첫 시간에 말씀드려요. 강의료의 10배 이상을 돌려드리겠다. 성과를 내게 만들어 드리겠다. 평생 피드백을 드리면서 최소한 이제 입찰하는데 실수나 뭐 하자 부분을 놓쳐가지고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게 교육을 받아도 입찰하지 못하는 건 뭔가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 내면적인 거든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든 그거를 어느 정도 깨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받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입찰하고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더 믿고 입찰하시고 성과를 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서로 윈윈이잖아. 결국 수강생들이 돈을 버셔야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교육도 더 좋아지는 거고 더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성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투자는 계속 하고 계세요? 투자 계속 하죠. 이게 너무 일상생활 같아서 말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최근에 받은 것도 명도하고 있고 12월 1일 날 나간다고 하셔서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건 다 보낸 상태고요. 그분은 배당을 다 받으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월세입자였거든요. 다 플랜이 딱딱딱 세워져 있어가지고 12월 1일 날 나가면 그때 맞춰서 방문을 해가지고 내부 보고 인테리어 해서 매매로 내놓고 8,500만 원에 받은 거고 대출이자 자체도 뭐 크지 않고 해서 1억 한 2천 정도에 매도를 해볼 건데요. 거기서 이제 내고를 생각은 하고 있어서 1억 1천 얼마에 팔리겠죠? 3개월 내에 좀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리비 빼면 한 2천 후반? 일을 하면서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네.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아직도 제 주변에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경매를 사기라고 생각하더라고. 아. 경매 교육 자체를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았어. 잘했어. 그런 분들을 바꿀 에너지로 하려는 사람을 성과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고 굳이 그런 분들까지 품을 필요는 없다. 하려는 사람만 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일상이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등원 하원도 다 시키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알잖아요. 저녁에 못 나가죠. 애가 8시면 재워야 되니까 재우고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 3개를 빼고 나면 사실 시간이 아예 없기는 해요. 이 안에서 재미를 느끼면 일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애기들 보는 것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거를 너무 일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사업을 하려고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직장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5시면 집에 와 있거든요. 학원까지 하려면 4시 반이면 이제 일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이 일단 직장인이면 뭐 5시, 6시 퇴근하면 집에 오면 뭐 7시, 8시 되잖아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빠로서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서도 회사만 다녔으면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지금 사는 집도 절대 살기 불가능했을 거고 확실히 직장인이었다가 투자를 하고 네. 투자를 하다가 사업을 하셔서 수강생
분들의 니즈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알죠. 회사 다니면 병행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깰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채찍질을 해드리고 싶죠. 좀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계속 좀 허비하시니까 회사 다닐 때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회사 일은 그저 보통 정도로 했었고 짜투리 시간을 엄청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점심시간 30분이라든지 퇴근하고 나서의 저녁 시간을 술 먹고 이런 거보다는 좀 임장을 다니거나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걸 1, 2년만 해도 성과들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낙찰만 되면. 한번 해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더 좋은 물건을 찾고 싶어서. 사실 진급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월급이 올랐냐 생각을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만큼 일이 더 많아져.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소중한 시간은 사라졌거든요. 결국 시간과 돈의 밸런스인 것 같은데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도 생기면서 돈이 더 많이 벌려야 사실 진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두 채만 받아도 연봉 한 3천 정도는 되는 건데 경매를 하게 되면 내가 플러스 연봉이 더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살 길을 파는 거기도 해요. 나중에는 회사가 없어도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파서 사업 수완이 있는 게 아니면 경매만 한 게 있을까. 근데 다 경매로 시작했더라. 그렇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고 다 분야가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냥 아파트 지역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 분양권 청약 건물주님처럼 다가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경매로 시작했다고 다 경매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거든요. 그 시작점으로 진짜 소액 경매만 한 게 있을까. 투자치고는 정말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자식들한테 아들이랑 딸한테도 무조건 경매는 이걸 메인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이드 잡으로라도 시작을 해라고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법원에 가서 그러면은 뭐 해요? 진행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본인이 입찰하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설명드리고 오늘 입찰하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들 중에서 조금 바로 시세가 뜨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우리끼리 이제 모입찰도 하고요. 비슷하게 맞추신 분한테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고 진짜 약간의 흥미유발인 거죠. 그게 중요해. 중학교 때 직업체험 같은 걸 했었어요. 오. 그때 영상을 전 처음 배웠거든요. 이거 맞추는 사람 피자 사준다? 이래가지고 피자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도 요즘 2019년도에 뭐 교육을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그때 이후로 뭐 이렇게 잘 배워서 지금 경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생각해요. 지금 가서 보여드린 건 이제 그분들은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당장은 이분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바뀌어 있는 걸 보면은 되게 새롭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인생을 바꾸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법원에 가서 또 한번 촬영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우 많이 찍었네. 네. 벌 잡아먹는다 너. 아 좀 놔둬 좀. 조용히 했는데 왜 그래? 이모가 이거 하나 준대. 미안해. 버스 안녕해. 이모 안녕한다. 이모 안녕. 깎아줘 줄까? 아이고 이뻐. 안녕. 안녕. 이제 입찰표를 접수받고 마감하고 이제 시작하려면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또 재미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개찰할 때 얼마에 실제로 낙찰되는지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모입찰해보면 좋을지 물건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진행하는 물건들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오래전에 접수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80개네. 사람 많을만 하다. 물건 개수보다는 그중에서 입찰자가 10명, 20명 몰릴 만한 게 많냐 이것도 중요한데 보면은 지금 신건 같은 거는 뭐 많이는 안 들어오니까 보통 2번 유찰된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 요즘 인천에 유찰이 2번 돼서 반값이 된 것들도 좀 보여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입찰을 불가한 물건들도 있지만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어떤 거 모의 입찰할지 보신 네,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수강생분들 잘 오고 계신지 한번 체크하고 인천지법은 보통 법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법원은 이제 식당 출입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식당을 좀 미리 섭외하기도 하고 식사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체중이 항상 좀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먹히나 봐. 피드백 하면서 먹으니까. 스타 강사의 삶이네요. 물건 하나 발견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뭘 보는 거냐면 지금 3억 6천짜리가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입찰하려면 2억 5천 최저가가 매력이 있어야겠죠. 지금 매물이랑 실거래가 얼마에 찍혀 있는지 보면 아파트인가요? 네, 빌라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돼서 오늘 와가지고 뭐 모입찰이 안 되고요. 아파트로 하면 바로바로 이제 실거래 나오니까 6월 달에 실거래가 3억 2천에 있었네요. 우리 2층이라서 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2억 5천이면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층이 3억
3억 2천에 실거래고 2층이 2억 5천, 3억 5천에 매물이 하나 있네요. 매물이 많고 실거래가 많아야 좀 확실한데 이런 건 지금 흘러갈 수도 있어. 인천이라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다른 물건 또 할 게 있을까? 자, 이 아파트는 지금 2억 2,500에 11층이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의 최저가는 1억 8,500이라서 요거는 4천만 원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억짜리 4천만 원이면 20%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층도 좋아요. 16층. 아파트는 간단하다. 이 세 개만 보내면 돼요. 지금 매물 현황 11층 2억 2,500에 나와 있는 거 캡처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했을 때 2억 뭐 3천 이렇게 찍히네. 뭐 잘 될 땐 17층 2억 5천도 거래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 개만 보내면 아파트는 사실 어느 가격 이상으로 쓰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쓰면 되겠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모의 입찰할 물건입니다. 이따 결과 같이 보시.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예. 물건 번호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옆에서 직접 하는 거 보는 것도 공부니까. 도장 혹시 챙기셨나요? 그거, 없으면 이 예, 지장도 돼요. 예. 신분증도 이따 미리 챙기시고. 보증금 일단 요거부터 쓰세요. 딱 요 금액에 맞춰 준비하셨나요? 예. 이 금액 이상으로 준비해도 돼요. 가격이 다르면 1,200만 원 준비했으면 그 가격을 써야 돼서 이 가격 준비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입찰가는 정하셨나요? 예. 제가 이거 피드백 드렸었잖아요. 아, 예, 어느 맞습니다. 정도 썼는데 여기는 좀 긴장해서 쓰긴 해야 돼요. 되게 까다롭게 따지거든요. 저기서 숫자 많이 고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따 인만 다 같이 가서 찍으면 되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사건 번호랑 물건 번호는 공란으로 두시고 지금 가격 결정하셨던 기준대로 쭉 하세요. 8명 들어왔지만 어쩌다 이제 5명 들어오는 물건이 있고 그렇게 이제 낙찰이 되는 거예요. 보통 6번 정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엔 될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식사하고 제가 물건 브리핑하고 이동을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대구 쪽에는 경매학원이 뭐 많지는 않죠. 좀 이름 있는 데는 다 서울이죠. 저희 근데 찾아보지 않았어요. 유튜브 보다가 해야겠다 하고 여, 찾아보니까 그게 다 여기 작품이에요. 저는 9월달에 챌린지 했었거든요. 맞아.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니까 또. 보는 물건 각자 손품 조사는 하셨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임장 갔을 때 분명히 시세와 맞지 않게 조언을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해놨으면 흘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돼 있으면 모든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말 같거든요. 필터링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이렇게 딱 집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전 조사가 돼 있어서 가격이 뭐 손품을 팔아보니까 1억이에요 대충. 그러면 이거를 가격을 좀 더 붙여서 1억 1,000에 팔아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는 건 주도권이 글로 넘어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막 흔들리니까 꼭 사전조사 하시고 임장, 전화조사 해야 됩니다. 1억 7,500에 감정된 게 2번 유찰이 돼서 8,500이 됐습니다. 반값이에요. 많이 볼 거예요, 사람들이. 8,500에 맞춰 쓰려고 하면 절대 낙찰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무조건 1억은 넘겨야 되고요.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고요. 지금 세입자 현황은 보증금 1,500에 월세 44. 보증금을 다 받습니다. 최우선 문제로. 그래서 명도 난이도가 아마도 가장 낮을 거예요. 돈을 다 받으시니까. 이사 확인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협조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명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찝찝해서 몇십 명씩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깔끔한 것보다 이런 재매각 사건이 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미납을 한 이유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시세 조사를 잘못했거나 대출이 안 나왔거나 세 가지인데 권리 분석 깨끗하고요. 대출은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을 다 알았고 확인 받으셨죠, 개별적으로도. 시세 조사는 오늘 가서 해보면은 이 세 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잔금 미납한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시세 조사가 미흡했을 거예요. 왜냐면 권리 분석은 깨끗하니까. 우리 학원이 낙찰 사례는 많지만 사건 사고는 없어요. 말씀드린 가격 조사를 하면 이런 가격은 안 쓰거든요. 폐차를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수하는 것보단 폐차를 하는 게 맞아요. 뭐 많은 분들이 우편함 계량기 얘기하는데 저는 가스밸브를 봅니다. 공실이면 이렇게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닫아놔요. 가스밸브를 이렇게 봉인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402호랑 201호는 공실이에요. 우리 사진에서 봤던 저 누수, 저쪽이 201호예요.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안 살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집 아래쪽으로는 뭐 물 떨어지고 이런 거는 다행히 없습니다. 공실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 라인을 따라가면 우리 호실이 어딘지도 알 수 있어요. 그 호스가 들어가는 데가 가스 쓰는 데가 어디예요? 부엌이죠. 주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밸브를 따라가면 여기로 들어가죠. 주방창인 거예요, 주방. 그래서 이쪽이 주방이고 저쪽이 이제 거실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201호라는 거 체크를 할 수 있고, 실례합니다. 202호 때문에 왔는데. 밑에요? 예, 네. 경매로 나와가지고 혹시 여기 건물에 하자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집에 없는데 밑에는 있어요. 결로가 있어요. 결로? 세입자로. 아, 사모님은 주인이시죠? 네. 혹시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당시에? 그렇죠. 혹시- 얼마에 나왔어요? 1억 7,500에 나왔다가 지금 반값이 됐어요. 8,500. 괜찮네. 맞죠? 여기 한 1억 3,700. 2010년도에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경매 나온 게 있어가지고 1억 3천 정도의 매매가 가능할지 싶어서 공실로 만들고 좀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서 방식이 두 개인가요? 방세기 화장실 2개입니다. 수리하시면 1억 3천이면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네. 지금 좀 경기가 부동산이 안 좋습니다.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이 특히 빌라가 1억 3천이면 이거보다 못한 집들이 1억 2천 후반대 1억 네. 2,800에 저번 달에도 아.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로. 1억 3천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만 잘 하시면 1억 3천이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나쁘진 네. 않습니다. 빌라 단지 중에서는 괜찮은 위치이시고요. 네. 1억 3천이면 뭐 오래 안 걸려서 팔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의견을 좀 같이 듣고 싶어서 이게 1억 3천 정도에 팔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1억 3천이면 팔려요. 한 3개월 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 정도면 팔릴 것 같아요. 1억 3천 정도. 지금 나온 매물들 뭐 싼 것도 많던데. 이 집 알아요. 이 정도면 나가요. 고맙습니다. 빌라 매매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격을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만 세 사람인가요? 얼마라고 혹시? 저희는 뭐 1억 4천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공실 상태로 거의 안 차죠. 1억 3천에도 어려울까요, 매도가? 1억 3천에 네. 18평에 음.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있어요. 매물이 걔는 혹시 공실인가요, 사장님? 아니요.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1억 3천에는 된다고 하니까 저 같으면 1억 3천에 내는 게 아니라 1억 4천 정도에 내놓고 깎아주려고 할 것 같아요. 매물 중에선 가장 베스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집을 보시는 분도 마음에 들면은 거기서 협상이 들어올 거거든요. 8,5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사실 입찰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아요. 일단 전화조사 할 때도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도 찾아가지고 전화하려고 하면 사실 다 다녔잖아요, 우리 여기 주변은. 어떻게 하냐면 또 어디 가죠? 이제 저희 수강생이 낙찰받은 물건이 내부를 땄는데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촬영까지 하러 가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원도 해야 되고 이게 갓생이지. 짐을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이제 점유자한테 허락을 받았고 연락이 닿아서 그렇게까지 쓰레기가 많을 줄은 모르셨던 거지. 우리 수강생분 놀랐는데 쓰레기 처리비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폐기물 업체 부르면 내일 김 실장님 투입되면 정리되기 때문에 먼지에 뒤덮여 가지고 어디를 수리해야 될지도 판단이 안 되는, 내일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데 내일 강의가 심지어 오전에 계약서 쓰러도 가야 돼.